내 스마트폰에 혹시 바이러스가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님. 저도 예전 폰에서 저거 떠가지고 앱 설치했는데 바이러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했는데 무언가가 그래도 못 믿어서 그냥 초기화했어요. 그렇죠. 앱을 설치하셨다는 거는 저런 사기 광고 같은 거 나오셨을 때 추천해주는 그 앱을 설치하셨다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도 바이러스가 떴다는 거는 또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기 광고가 또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런 바이러스 사기 광고에서 추천해 주는 앱은 사실 바이러스 관련 앱이 아니죠. 바이러스 관련 앱이 아니어서 바이러스 광고가 또 인터넷 하다 보면 또 나오실 거예요. 예, 피지글래스님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에 답변해 드리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했는데 무언가가 그래도 못 믿어서 그냥 초기화를 했어요. 예. 스마트폰 바이러스는 앱 형태로 설치가 돼서 이상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화를 하면 설치되어 있던 앱들이 다 삭제되는 것이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완전히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깔끔한 방법인 것은 맞아요. 초기화하는 것이. 그런데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좀 자료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설정 같은 것들이 좀 아까운 거죠. 자료는 뭐 백업해 놨다가 다시 넣어놔도 되지만 뭐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게 아까운 거고, 아무리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자료 있더라고요. 저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뭐 초기화를 생각을 할 때 우선 백업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백업하면은 우선 걱정되는 게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공간이 있어야지 백업을 하니까, 요새 스마트폰이 뭐 적게는 16기가, 32기가지만 많게는 뭐 100기가 이상 넘어가는 경우 많고, 이번에 아이폰 XS 나온 것은 뭐 256기가 메모리까지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백업하려고 할 때 요새 뭐 하드디스크 예전에 많이 사용하셨지만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보다는 요새는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SSD는 용량이 커도 256기가, 512기가, 512기가 이 정도를 사용을 하실 텐데, 왜냐하면은 예전에 하드디스크보다 속도는 빠른데 용량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그 컴퓨터를 맞출 때,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그 SSD만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자료를 많이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조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백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SSD는 이 운영체제용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일반 HDD 하드디스크를 넣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뭐 요새는 4테라바이트, 뭐 8테라바이트 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고 계시다면 용량 걱정이 많이 줄기는 할 텐데,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노트북이 지금 256기가바이트 중에서 128기가만 윈도우즈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스마트폰 백업하는데 한 8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컴퓨터를 포맷하기 위해서 백업을 할 때, 그럴 때도 너무 부담이 돼서 뭐 이동식 저장소, 이동식 하드디스크에다가 백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가 그래서 좀 꺼려지고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서 사용하는 게 더 낫죠. 좀 낭비를 덜 하는 길이죠. 고생도 덜 하고.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다님께서는 초기화를 하신 거고, 치료를 했는데 못 믿어온 거는 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바이러스 백신 앱이 뭔가 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치료가 됐는데도 믿었다고 못 믿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가 진짜로 안 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속 시원한 방법은 초기화하는 방법이 맞고요. 그런데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초기화를 하면 또 인터넷 하다가 또 사기 광고들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초기화를 하려면은 계속 초기화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믿을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몇 가지 백신으로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면 아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나하고 상관없다님께 그 필요한 댓글을 달아드려 보자면 우선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리죠. 이 영상은 내 스마트폰에 혹시 바이러스가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거나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던 것들은 진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속여서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사기성 광고예요. 사기 광고죠. 그래서 설치하라는 앱을 설치해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저런 광고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접속한 사이트에서 그냥 사기를 치려고 앱을 설치시키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자기네들한테 유익한 동작을 시키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앱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눌러줘도 다음에 접속하면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 그 나하고 상관없다님이 진행하신 것처럼 초기화를 하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초기화를 하면 사용하고 있던 설정이나 자료들이 백업을 한다 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씩은 생기고 또 백업이나 복원을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많이들 꺼려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믿음직한 백신 한두 가지로 스마트폰을 검사해서 바이러스나 이상 요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그냥 멀쩡하구나 하고 믿고 사용하시는 거지. 스마트폰을 믿고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속편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백신은 V3나 알약이나 아바스트 같은 유명한 백신을 선택하셔서 검사하시면 되고요. 뭐 검출은 안 됐는데도 좀 믿을 수가 없다. 이상한 것 같다. 그렇다면 뭐 초기화를 해보셔야죠.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워낙이 아니고 좀 컴퓨터다 보니까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기 때문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컴퓨터보다 오동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마트폰에 센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센서가 많이 들어있으면 센서에 따라서 뭔가 좀 오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스마트폰 위에 보시면은 그 카메라 있는 전면 카메라 있는 부분에 거기 근접 센서들이 다 들어있죠. 근접 센서들이 들어있는데 보통 전기를 좀 아끼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아끼기 위해서 근접 센서 있는 부분이 조금 막혀 있거나 앞에가 가려져 있으면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게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센서 부분이 뭔가 좀 측정이 이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앞에 먼지가 좀 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근접한 건지 아닌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센서 이상으로 뭐 스마트폰이 이상 동작을 하는데 아, 내 스마트폰이 바이러스가 있거나 해킹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사실 초기화를 한다 해도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지금 예를 든 거는 근접 센서지만 아니면 뭐 다른 뭐 기울기 센서나 중력 센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고 뭐 체크한 대로 설정을 해주고 체크한 대로 동작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래밍들 때문에 스마트폰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오동작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한번 껐다 켜주면 스마트폰이 컴퓨터니까 한번 재부팅을 해주면 그러면 설정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동작하고 속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수리를 해주는 곳에 가져가 보면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은 재부팅을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재부팅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재부팅을 하고 그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게 계속 재현이 된다면 그건 뭐 수리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상황을 확인해주거나 교체를 해주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재부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믿음직한 것들 뭐 V3나 알약, 아바스트 같은 것들 말씀을 해드렸지만 뭐 유료로 외국의 뭐 카스퍼스키나 이런 에프프로시나 뭐 이런 유명한 백신들 이런 것들 뭐 비트 디펜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건 뭐 유료라서 구입을 하셔야겠죠. 뭐 사실 유료로 구입한 앱들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가 뭐 돈을 내고 구입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3나 알약은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뭐 유료로 제공이 되는 외국의 유명한 백신들을 사용하셔서 검사를 해보시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백신으로 검사를 해보고 검출이 안 되면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이 안 된다면 아 괜찮구나 하고 믿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좀 정신적으로 좀 소모를 덜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느는 거죠. 일을 많이 하면 일이 늘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 걱정이 느니까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뭔가 그래도 측정치라도 나와 있어야지 믿음이 가게 되니까 유명한 바이러스 백신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면 믿고 사용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님께 답변해드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